안녕하세요, 문명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덕과 행복을 중심으로 한 그의 윤리학이 정치 철학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좀 다른 성격의 윤리학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칸트의 윤리학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이 문장은 실천이성 비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인데요. 칸트 윤리학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문구로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칸트는 이 세계에 두 가지 질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로 대표되는 자연세계의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의 도덕 법칙이라고 표현되는 윤리세계의 질서입니다. 자연세계와 윤리세계의 구분은 칸트의 책에서 감성계와 예지계, 자연의 왕국과 목적의 왕국 등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구분을 모르면 칸트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자연세계와 윤리세계 모두에 걸쳐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에서 인간의 위상이 달라요.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볼 때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윤리세계에서 인간은 자연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칸트의 윤리학 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 법칙을 만드는지, 그 법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칸트는 도덕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적 성격을 가진 도덕은 책임과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윤리학이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마다 경험이 달라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도덕은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갖게 될 테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쾌락을 도덕의 근거로 삼는 공리주의 윤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경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칸트는 경험 대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도덕은 그 원칙을 따를 의무를 가정하죠. 칸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려면 그 행위가 의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리 형이상학 정수에는 도덕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상인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윤리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상인이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익을 위한 일이니까요. 명예를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도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좋지만 명예를 얻는 것이 동기라면 명예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을 돕지 않게 될 테니까요. 이익이나 쾌락이 도덕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없을 땐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 도덕은 보편적이지도 필연적이지도 않죠.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 행동할 때에만 그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그에 져서 곳곳에서 인간이 따라야 할 의무를 설명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이 자연 법칙만큼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칸트는 자연세계와 윤리세계를 구분합니다. 인간은 이 두 세계에 걸쳐있는 존재죠. 자연세계는 인과적, 기계적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인간도 자연세계의 법칙에 종속돼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구도 자연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윤리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원인이 되어 변화를 일으키죠. 칸트는 의지가 자기 원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의 의지는 물리력과 같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물리적 자연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생물학적 경향성이나 욕구와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 식욕을 참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연세계에서 독립된 윤리세계를 만드는 주요한 힘입니다. 인간이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 당위를 생각하고 의무에 따를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와 관련된 나름의 주관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 원칙을 칸트는 준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준칙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상황마다, 개인마다 도덕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도덕법칙이 자연법칙처럼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는 감각적인 쾌를 추구하지만 감각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을 활용해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칙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성이 선언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한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이성이 순수 실천 이성이죠. 법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입니다. 자율은 인간의 역량과 위상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구와 경향성을 갖는 존재이기에 스스로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었어도 항상 그 법칙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도덕 법칙에 따르려면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야 하죠. 아무 어려움 없이 도덕 법칙을 지킨다면 그 존재는 신일 겁니다. 인간은 그런 신성성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도덕적 선택을 앞두고 내적 갈등에 휩싸입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자신이 세운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향성과 욕구를 이겨내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칸트 윤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 도덕 법칙을 따르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걸 칸트는 윤리성 혹은 인격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칸트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인격성과 윤리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연세계와 윤리세계를 구분하는 것.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칸트의 이런 윤리학 체계를 받아들이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물리적 세계에 속해 있는데 자연의 인과 법칙에 얽매여 있는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윤리 세계에서는 의지가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의지는 어떻게 자연 세계에 독립적일 수 있을까요? 좀 더 현대적으로 설명해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이라 불리는 것도 신체의 생화학적 작용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의지는 자연 법칙에 종속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 선택이 생물학적, 화학적 작용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의지의 자유는 착각일 뿐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칸트는 의지의 자유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유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는 자연세계와 윤리세계의 연결고리로 윤리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윤리학에서 자유를 요청합니다. 그 외에도 칸트는 영혼불사와 신을 요청하는데요. 칸트는 도덕과 행복의 문제를 분리합니다. 행복은 경험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세계의 질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의무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위한다고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윤리는 이성의 선언적 작용에서 나오기에 경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인간 이성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위와 행복이 비례할 거라 기대합니다. 윤리적 행위와 행복의 일치를 칸트는 최고선이라고 부르는데 최고선은 자연세계와 윤리세계를 구분하는 한 논리적 분석 과정에서는 도출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최고선에 도달합니다. 칸트는 이 최고선, 윤리와 행복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영혼불사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칸트의 윤리학을 간략히 정리해봤는데요. 칸트의 윤리학은 추상적 개념이 많고 이론 체계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의식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상이죠.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칸트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게 되죠. 인간은 칸트가 그토록 강조한 윤리세계, 칸트의 용어대로 말하자면 목적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목적의 왕국은 이성적 존재자들이 공통의 도덕 법칙을 통해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곳이죠. 목적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은 자연세계의 대상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한낱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칸트의 윤리학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못하더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그 주장에 힘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동료 시민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주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